자, 앞에서 개념 설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2x, 단항식이죠? 단항식 곱하기 뒤에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과 곱했죠. 그러면 분배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곱하기 x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플러스 3x를 하면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요 플러스 2x로 전개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와 똑같더라. a의 값이 마이너스 2고요. b 값이 마이너스 6이고요. c 값이 2다.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a, b, c로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a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와야 하고요.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6 플러스 c 대신에 2 플러스 이렇게. 그럼 2하고 6을 더하니까 8이겠죠? 8 플러스 2 해가지고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38번 문제를 보면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으로 되어 있네요. 15xy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나누기 5x. 그렇다면 15xy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곱하기로 바뀌면서 5x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분배하겠죠? 첫 번째 분배, 두 번째 분배. 어떻게 하자 그랬어? 바로 약분을 하고 써보자 라고 했었죠. 15xy제곱 곱하기 5x분의 1을 하면요 5와 15가 약분이 돼서 3이 될 것이고요. x가 하나 약분이 됩니다. 3y제곱이 남는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0x제곱 곱하기 5x분의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5하고 약분이 되면은 12, 2가 될 거고요. x제곱과 x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x 하나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39번을 보면 혼합계산이라고 하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2x를 먼저 분배를 해보면요. 6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뒤에 부분을 보도록 하죠. 플러스 10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2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2x분의 1이 분배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되겠죠. 이해돼요? 방금 풀어봤으니까 10x 세제곱 곱하기 2x분의 1을 하면요 5x제곱 6x제곱 곱하기 2x분의 1을 하면요 플러스 3x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더라. 앞에 부분 그대로 써줬습니다. 동류한 계산 6x제곱과 5x제곱을 더하면요 11x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10x하고 플러스 3x가 더해지면요 마이너스 7x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끝까지 읽어볼까요?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겠다. 그럼 a의 값은 x제곱의 개수니까 얼마겠습니까? 11이겠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a 플러스 b는 11 마이너스 7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는 4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연산에서 그나마 복잡하게 나오는 게 지금처럼 입체도형의 부피 혹은 건널비를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고 나중에 그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시계값을 구하도록 유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피 구하는 공식, 입체도형에서 건널비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a인 원뿔의 부피라고 나와 있죠? 원뿔의 부피예요. 그럼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하면은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기둥의 부피.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3분의 1까지 해야 뿔의 부피가 나와요. 그러한 부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원뿔의 높이를 구해주세요. 앞으로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보자. 밑넓이는 반지름이 6a인 원의 넓이를 뜻해요. 6a 제곱 파이, r제곱 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3분의 1까지 했을 때 36 파이 a 제곱 b 제곱 빼기 24 파이 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더라. 왼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6a를 제곱하죠. 항상 전개를 할 때는 거듭 제곱을 먼저 한다 라고 배웠잖아요. 36a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3분의 1인데 3분의 1에서 3과 36이 약분이 될 거예요. 12a 제곱 파이 곱하기 h를 한 결과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높이 h입니다. 높이 h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 부피식에서 나누면 되겠죠. 12a 제곱 파이로 나누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가 36 파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4 파이 a 제곱 b 세제곱 이대로 써준 다음 나누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뀌겠죠. 곱하기 12a 제곱 파이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분배가 될 거예요. 12와 36이 약분이 되면 3이 될 거고요. 파이 약분되면서 a제곱도 약분이 돼요. 36이 3으로 약분이 되고 파이 약분이 되고 a제곱 약분하면 b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12분의 1 하면요. 여기가 2가 남겠네. 마이너스 2 그리고 a제곱하고 파이가 약분이 돼요. b 세제곱이 남겠네. 그럼 이만큼 남은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높이가 되겠어요. 이렇게 높이를 식으로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41번 보도록 하죠. x의 값과 y의 값이 숫자로 정해졌어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겠죠? 12x 세제곱 y 마이너스 15x y제곱이라는 다항식에서 3xy라는 단항식으로 나누어 보세요. 이거겠죠? 그러면 분수 형태로 고쳐보죠. 12x 세제곱 y 마이너스 15xy 제곱 해놓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3xy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분배해보죠.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3분의 1과 12가 약분이 되면서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x 하나, y 하나, 세제곱이 제곱이 될 거고 y가 하나 약분이 될 거예요. 즉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 한 번 더 분배를 해보죠. 마이너스 15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요. 15가 5가 될 거야. 마이너스 5 xy 하나씩 약분하죠. x가 약분되고 y 하나가 약분이 되면 y만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식을 이렇게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2를 넣어요.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5를 넣어요. 이거를 대입할 때 반드시 무엇을 쳐야 된다? 괄호. 해보죠. 4. x 대신에 무엇을? 2를 이렇게. 자, 요것도 하얀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변하지 않는 것은 하얀색, 변한 것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y 대신에 무엇을 넣어요? 마이너스 5를 넣는다. 진짜로 x 대신에 2만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5만 넣고 있는 거 보여요? 4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입니다. 16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25가 될 거고요. 둘이 더하면은 41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2번 문제를 봤더니 라지 A와 라지 B가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식을 이렇게 준 다음에 이 식을 x, y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어요. 즉, 이 식에 A와 B 이렇게 있는데 이 A하고 B를 전부 다 X와 Y의 식으로 바꿔주세요. A하고 B가 나오면 안 되고요. X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 A에다가 전부 다 3x-5를 집어넣고요. B에다가 전부 2x 플러스 y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넣어야 된다. 이발을 한 겁니다. 개념에서. 해볼게요. 정리. 3a 마이너스 중괄호 2a 그래놓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분배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3a 마이너스 a끼리 계산하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전개가 또 될 겁니다. 그러면 3a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계산 끝까지 해보면요.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대신에 우리는 뭘 써야 하고 3x 마이너스 5를 써야 하고 b 대신에 2x 플러스 y를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2 곱하기 a 대신에 3x 마이너스 5y를 이렇게 써줘요. 다음 플러스 b니까 b 대신에 2x 플러스 y를 써줘요. 아, 이걸 우리는 시계값이라고 하는구나. 6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x 플러스 y를 연산하면요. 동류항 계산 8x 동류항 계산 마이너스 9y 이렇게 x와 y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예요. 43번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그때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자 하나를 없애야 하는데 그게 이 식을 x에 대한 식 혹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x 마이너스 8y는 5x 마이너스 9y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y가 곧 x다 요렇게 나와버려요. y 대신에 x를 써도 되겠네. 오른쪽에 있는 분수식에서 y 대신에 x를 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바꿔보도록 하죠. 2x 플러스 y 대신에 x를 써도 됩니다. x 마이너스 2x 빼기 y 대신에 x를 써도 됩니다. y 대신에 x를 써도 됩니다. 지금 바뀐 곳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산 3x 분의 x 마이너스 x 분의 x x가 약분이 너무너무 잘 돼요. 3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면서 식의 값을 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44번 문제를 보면요. 아까는 원뿔을 풀었지만 지금은 삼각기둥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삼각기둥의 연넓이를 S라고 했을 때 H를 X, Y, S로 나타내세요. S가 뭐냐면 옆넓이에요. 우리가 기둥의 옆넓이를 어떻게 구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둥의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 옆면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S는 밑면의 둘레, 여기 보시면 Y, 그쵸? 이만큼은 X, 그리고 이만큼은 EX, Y 더하기 X 더하기 EX, 이것을 우리는 밑면의 둘레라고 합니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H, 그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H를 X, Y, S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H는 으로 시작하게끔 식을 변형해 보아라 이 뜻이죠.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S는 3x 플러스 y 곱하기 h라고 볼 수 있고요. 좌변과 우변을 바꿔보도록 하죠. 는 s 이렇게 될 거고요. h로서 표현을 해야 하니까 h는으로 바꿔주면은 이만큼 괄호 안에 있는 값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된다. 3x 플러스 y 분의 s 이렇게 표현하면은 h를 x, y, s의 식으로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45번.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의 시계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x와 y와 z에 b만 나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하죠. 실제 x, y, z의 값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x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y의 값은 2a가 될 거고 z의 값은 3a 이렇게 표현하면은 x 대 y 대 z가 전부 1대 2 대 3의 비율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x 대신에 a, y 대신에 2a, z 대신에 3a를 대입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x 대신에 a, y 대신에 2a, z 대신에 3a를 대입을 해요. 분자는 a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줬어요.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 곱하기 2a 곱하기 3a는 6a t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자에서 a 세제곱, 2a의 세제곱은 8a 세제곱, 3a의 세제곱은 27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6a 세제곱 분의 분자를 정리하면요. 36a 세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a 세제곱이 약분이 될 거고요. 6이 약분이 되면서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 6이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연산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야 하고요. 어떤 유형이든 우리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훈련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1학년 내용을 복습하는데도 의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